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오늘 11월 24일 우루과이 대한민국과 11월 25일 브라질과 세르비아로 일단 재밌는 경기로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우루과이 대 대한민국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100% 픽은 아니고 참고만 해주시는 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최종 조합, 그리고 프로토 현재 적중 내역이고 프로토 조합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시면은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가족방에 입장도 가능하시고 조합비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은 절대 없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 대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첫 경기를 치르죠. 월드컵. 자, 일단은 이 경기에 대해서 저희 다 초안 분석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최종 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뭐 참고를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루과이 대 대한민국. 자, 최근 5경기 전적을 일단 우루과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홈에서 경기 치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원정에 치렀고 이 경기도 월드컵이니까 원정이죠. 자, 원정에서 5경기 중에 3승 1무 1패 7득점 1실점이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5경기 중에 홈에서 4경기 2승 2무 득점 5득점과 실점은 3실점, 원정에서는 한 경기 중에 1패를 치렀고 실점 득점은 없었고 3실점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팀에 대한 맞대결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전부 다 올해는 됐지만 그래도 맞대결 참고는 하시라고 제가 뽑아온 겁니다. 자, 일단은 2003년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이날에는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겼고 7년도에도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겼고, 자, 그리고 10년 월드컵에는 한국이 우루과이한테 졌습니다. 2대1로. 자, 그리고 14년도에는 우루과이한테 1대0으로 졌고, 그리고 18년 제일 마지막에는 한국이 2대1로 우루과이를 이겼습니다. 자, 이 경기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우루과이가 압도적으로 다 경기를 다 4승 1패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자, 우루과이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피파 랭킹은 14위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어 남미 예선 3위를 차지하면서 체면을 칠해했고, 오랫동안 지휘봉을 잡고 있던 타바레스 감독이 탈락 위기에 놓이자 디에고 알렌소 감독을 발빠르게 선임했습니다. 감독을 도중에 바꿨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통하면서 위기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고, 다만 대한민국을 대비해 치렀던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0대1로 지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고, 전성기 시절에는 월드 클래스를 선수들이었으나 현재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주력 선수들이 고민이고, 특히 고딘, 카세레스가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하는 수비진의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동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손흥민, 발빠른 손흥민이 있죠. 그만큼 그거를 잘 활용해서 역습이나 이런 부분에는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먹힐 거라고 저는 또 예상이 됩니다. 자, 벤탄쿠르, 발베르데, 그 다음에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내면서 수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나, 상대가 직선적인 공격을 시도할 경우 뒷공간 커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실점한 가능성도 높고, 자, 그 다음에 앞서 언급했듯이 우루과이 라인을 높이는 빈도가 상당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역습으로 많이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를 봤을 때 일단 한국이 높은 라인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한국보다 우루과이가 더 강팀이다 보니까 우루과이가 높은 라인을 올라가면은 손흥민과 항의조 뭐 이런 선수들이 발빠른 역습으로 저는 하나를 해줘야 될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줍니다. 뒷공간이 충분히 비어있고 수비 부분에서도 우루과이가 기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역습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 전에 실점만 좀 많이 안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수비 부분이 볼 때마다 너무 빈약합니다. 한국이. 자, 그리고 대한민국 피파 랭킹 28위고
2020년 이후 선수들의 기량이 가장 좋은 대표팀을 꾸렸다는 평가도 맞죠. 이번에 해외파도 많고 지금 조금 기대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월드컵에는 어제도 일본이 독일을 꺾은 것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꺾은 것처럼 누가 알았겠습니까?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한민국이 우루과이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다만 부족한 전술을 다 양성으로 인해 경기적인 면에서 팬들에게 아주 큰 만족도도 주고 있지 못한 편이고, 특히 압박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월드컵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긴 했지만 UAE에게도 약점을 파해당하면서 3대1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전했던 월드컵 엔트리 중 가장 해외파 비중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많죠? 해외파 선수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뭐 분데스리가도 있고 올림피아코스도 있고 토트넘 EPL도 있고 많죠 지금. 다만 정우영의 기동력 문제로 인한 고질적인 약점은 아직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정우영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최대한 분산시키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압박이 뚫리는 경우에는 수비진이 속절없이 공간을 내주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외신에서도 이를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수비적인 문제를 최대 약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한국이 골을 항상 먹히게 되면 허무하게 좀 골을 많이 먹히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루과이 상대로는 좀 수비적인 부분만 조금만 저는 다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해외파들이 왔기 때문에 뭐 내일 조금은 좋은 모습은 보여줄 수 있으나 수비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한국이 맨날 허무하게 한 곳이 안 먹혀도 되는 거를 한 곳이 좀 많이 먹히는 모습을 전 지금까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한국이 비중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루과이의 강한 압박과 중원 퀄리티를 감안했을 때 플랜의 빌드업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약점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옛날에 비해서 선수들은 다 바뀌었지만 한국이 한때 항상 볼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수비가 좀 많이 빈약하다고 좀 봅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저는 이 경기를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당연히 좋겠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뭐 대한민국을 응원하려고 보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저희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제가 이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이 경기의 최종 분석으로는 우루과이가 조금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대한민국 플랜 빌드업의 축구가 우루과이의 강한 압박과 훌륭한 중원 퀄리티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만큼 우루과이도 뭐 해외파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대한민국이 뚫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탈압박 능력이 꾸준히 약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압박을 들어오면 이 한국이 얼마나 대처를 할지, 강한 압박을 시도한 팀이 만났을 때 수비가 차례차례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우루과이 승이 더 낫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득점 더득점은 솔직히 저도 이 다득점 저득점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저득점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추천을 드린다면 우루과이 승과 저득점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 승 저득점으로 마무리를 짓겠고,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는 월드컵 우승 후보 브라질 그리고 강팀인 세르비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조로 한번 알아보겠고, 자 최근 5경기 브라질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일단 5경기 전부 다 전승을 했습니다. 홈에서 2경기, 원정에서 3개 쳤지만 다 전승을 했고, 홈에서는 8득점 1실점, 원정에서는 9득점 1실점으로 실점은 최소화하고 득점은 멀티골 이상 넣을 정도로 엄청나게 브라질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홈에서 한 경기를 치렀지만 1승 4득점 1실점, 그 다음에 원정에서 4경기 중에 3승 1무 10득점 3실점으로
세르비아도 뭐 지금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자 그리고 이 두 팀에 대한 맞대결은 자 14년도에 브라질이 1대0으로 이겼고, 자 월드컵 18년도에는 브라질이 2대0으로 이길 만큼 일단은 그래도 세르비아가 완전 대량 득점을 당할 만큼 패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브라질 상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세르비아도 요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브라질이 어떻게 상대할지, 일단 브라질과 세르비아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브라질 피파 랭킹 1위죠. 험하다는 남미 예선을 무패로 통과했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5경기 A매치 무패를 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2위로 밀어낼 정도였고, 네이마르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란 말을 한 가운데 우승 후보 1순위를 꼽힐 만큼 화려한 안정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죠. 자 브라질도 왜 1위를 하는지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애들이 많죠.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 등이 버티고 있는 공격진과 카세미로가 핵심의 중원에 비해 풀백 자원들이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이고, 클래스는 여전하지만 39세 알베스가 여전히 라이트백 추천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산드루 텔레스가 번갈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레프트백은 이보다 더 심각하고, 자 세르비아가 주로 사용한 측면에서는 대응력에서 밀릴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 실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것도 좋겠죠. 그만큼 세르비아도 못하는 팀이 아닙니다. 자 리오 7은 모든 A매치 경기에서 브라질은 모든 전반의 선취골을 성공했고, 이를 만회하려고 나오는 상대의 전진을 이용해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일본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추가골 득점에 성공하는 등 매 경기 다득점을 쉽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득점력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죠. 홈에서는 2경기 중에 8골, 원정의 3경기 중에 9골 넣을 정도로 추가 한 골로는 일본 빼고는 전부 다 나머지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넣을 정도로 공격력이 어마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르비아는 이번 월드컵에서 돌풍의 핵 1순위로 꼽히는 전력이고, 지난 월드컵에서 아쉽게 16강 진출을 실패했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공격진의 폼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라 각 포지션의 유럽 UCL 클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배치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구축됐죠. 저는 지금까지 월드컵을 저도 이렇게 많이 봤지만 이번 월드컵이 조금은 재밌을 거라고 봐집니다. 자 블라우비치가 등장하는 미트로비치, 자 미트로비치도 플럼에서 EPL에서 득점을 많이 넣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공격수죠. 각성으로 인해 모든 포지션에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단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본인들의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죠. 그만큼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어느 정도 골 점유율을 많이 높게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점유율은 조금 낮게 가져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따라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짧은 패스 빌드를 막고 측면으로 빠르게 전달해 전방의 파괴력을 살리는 플랜으로 나올 것이 유력한 상태고, 브라질의 풀백 뎁스가 아주 안정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꽤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예선에서는 세르비아는 폭넓은 엔트리를 활용을 시도하지 않았고, 유럽에서는 치르는 동안 세르비아보다 더 적은 선수를 기용한 국가는 웨일스 하나뿐이고, 브라질에게 선제골을 실점하고 경기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르비아가.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는 선수 하나하나 부상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브라질과 세르비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훑어보셨고, 자 이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딱 봐도 초안으로 보셔도 모든 분이 보셔도 아마 브라질 승을 보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브라질 승을 보고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세르비아도 만만치 않은 뭐 상대이기도 하고, 점유율은 브라질에게 내둔다고 할지 몰라도 브라질 약점인 측면 수비는 세르비아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세르비아의 플랜이 다이렉트한 역습이기도 하기도 하고, 지난 대회보다 전방의 퀄리티가 더 좋았기 때문에 세르비아도 브라질에 한 골 정도 이상은 넣을 수 있다고 실점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뭐 추천을 드린다면 브라질 승과 다득점까지 괜찮기 때문에 저희 추천 픽으로는 브라질 승과 다득점까지 이 경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앞에 경기랑 이 두 번째 경기는 저의 초안 분석이기 때문에 100%
참고만 하시지 100% 나온 픽은 아닙니다. 자,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추천 조합, 그리고 다른 경기도 더 많죠. 월드컵 앞으로 나오는 경기. 자, 그 경기까지 조합으로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 아래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링크 있습니다. 링크.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고 가족방의 체험도 다 가능해 보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돈 드는 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